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9일 2022년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3, 코스닥은 1.89, 낙폭이 좀 컸었던 하루였죠. 어제에 대비해서.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도 어제 3% 근처 2.9%가 빠졌었죠. 오늘 3%. 자, 이렇게 빠지면 16만 원이에요. 오늘 가격이. 좀 지치고 힘들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셀트리온에 악재가 있나요?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방금 전에 나왔어요.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 팩트가 하나 또 등장했습니다. 램시마 SC의 공급 재개가 되었어요. 유플라이마도.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얘네들이 가격을 많이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만 원까지 밀면 지들은 또 조용히 담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담아낼 거예요. 16만 원, 17만 원, 20만 원 언저리에서 그 사이를 늘 그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러니 대외적인 리스크 그리고 내부 악재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이 떨어진 건 뭐다? 매입 기회입니다. 그 이면에는 회사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매출액이 2조 4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예상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 근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쵸?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건 떨어지건 올라가건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고점 돌파가 반드시 나올 거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나 매출액 파이 급증에 의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간다면 매크로 안정 기반 위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공매도 하레베아도 못 막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셀트리온 3.02 하락, 헬스케어 4.76, 제약 1.0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지금의 하락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때가 되면 몇 개월이면 그냥 순식간에 지금의 가격 언제든지 돌파가 나옵니다. 순식간에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에너지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얘네가 실적 성장이 매출액은 나왔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밀어내고 있지만 물론 시장도 오늘 하락에 나왔죠. 그러나 어느 기준점이 되면 그때는 막아도 눌러도 누르는 게 아니겠죠. 그들은 미친 듯이 갚아야 되겠죠. 이미 대차 잔고는 좀 줄었고요. 공매도 누적 잔고도 남아 줄었지만 남아있는 대차 잔고와 공매도 누적 잔고가 대량으로 갚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 증시를 좀 볼게요. 니케이 오늘 아시아 니케이 0.94, 상해 0.44, 항생 0.79. 자,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하락. 간밤 미국 증시 나스닥 1.35 하락, 다우 1.11, S&P 1.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약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온통 파란불인데요. 대폭락은 아니지만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진하면서 매가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좀 특이한 건 1267원 원화가 강세이죠. 이 이면에 원화가 강세인데 중요한 건 증시도 반등이 나와야 됐습니다. 증시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2236포인트라는 거죠. 해외 증시에서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대한민국 증시는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엔화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태풍의 핵으로 전 세계 증시와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4.18 약세가 쭉 보였죠. 달러가 약세가 쭉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기술적 반등이 해외 증시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그 반등 폭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내년도에 반등이 나오기를 그리고 더불어서 모두가 안 좋다고 얘기할 땐 좋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좋다고 할 땐 오히려 뒤집어졌던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자,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2023년도 셀트리온에게는 정말 기대가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 3,161억 원. 최근 매출액 대비 16.54. 자, 헬스케어 상대로고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허즈마 삼형제에다가 여기에 제일 중요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기대보다 생각보다 빨리
공급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배그젤마까지. 자, 그래서 그날까지 2068님께서 깔끔하고 짧고 명료하게 언급해 주셨어요.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 공급 재개. 4분기 헬스케어형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3,162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하였고 전 분기로도 5.6%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고마진 제품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 공급이 재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만 및 배그자만 포함. 램시마 SC는 7분기 연속 무려 7분기 가까이 공급이 중단되었는데 이번 분기에 다시 공급이 재개. 유플라이마도 4분기 만에 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제 기준으로도 생각보다 빨리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공급이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즈음 헬스케어형 공급 매출 이외에 제약바이오, 국내 제약바이오 매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상 2020년 이후 평균 5.5% 상승이었죠. 헬스케어형 공급 계획보다 실적이 좋죠. 실적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지난 3분기에는 헬스케어형 공급 금액보다 14.3% 많았습니다. 환율 효과로 인해서 연결 조정 금액이 크게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4분기에도 지난 분기 못지않은 환율 효과가 기대되며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일부 해외 유통사와 연말 정상도 해야 하죠. 4분기 실제 바이오약품 매출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분기 전체 매출은 바이오 매출에다가 제약 케미칼 매출, 테바 CMO, 그리고 기타 용역 매출을 더해야 됩니다. 지난 3분기에는 셀트리온 USA 매각,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침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셀트리온 USA 매각과 관련하여서 일회성 기타 매출이 크게 잡혔습니다. 이번 4분기 기타 매출에는 지난 분기에 비해 일단 900억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약 케미칼 매출이 성장하고 3분기에 없었던 아조비, CMO 물량까지 일부 반영된다면 900억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상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매출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4분기 매출은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지만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 공급이 재개되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즉 예를 기준점으로 해서 수출, 헬스케어의 2023년도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저를 되게 많이 기대되게 만듭니다. 2023년도 7월에 미국 시장에 유플라이마가 뚫립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보험사에 등재가 되느냐, 그리고 고농도이냐에 따라서 20조 시장을 파일을 몇 프로 갖고 오느냐,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느냐, 미국 시장이 내년 하반기냐, 내후년 초이냐, 2038년까지 독점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램시마와주마, 트룩시마와 베그젤마까지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스텔라라와 아일리아까지.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을 기준점으로 무언가 다른 해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가 하락, 2022년도 마지막 주가 거래일의 하락에 16만원.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지금의 아픈 가격, 4년 이상이 되었죠.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러나 5년차, 이 5년차가 기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무척 듭니다. 이때 3, 4합병이 좀 될 것 같고요. 늦어도 2024년, 2023년이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렇기에 내년 한 해 저는 무척 기대를 하고 우직하게 제 길을 걸어갑니다. 정고점 돌파 1차 목표를 향해서. 자, 그날까지 2018님께서도 저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램시마와 SC와 유플라이마 공급이 재개가 되면 한번 아시죠? 셀트리온의 차트는 아시죠? 가속도가 붙으면, 에너지가 붙으면 미친 듯이 갑니다. 지금 가격 떨어진 거 20만원, 25만원, 불과 몇 거래일이면, 그쵸? 한 달이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이건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25만원까지는. 어쨌든 중요한 건 2028년 그날까지 뭐 네임드 명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2023년도 기준점이 무척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해지 입장차가 크다, 팽팽하다. 셀트리온에서는 납기 지연 탓이고 휴마시스에서는 일방적 계약 해지이다. 계약 해지 규모 920억 원, 법정 대응을 휴마시스에서 검토 중이다. 자, 그렇지만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공급 계약 규모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체의 납기 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이후 코로나19 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미국 법인이 요청해 공급 계약 금액을 변경하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단키트, 그리고 감염성 질환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보다 본업에 충실해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두 심장을 기준점으로 해서 오늘 나왔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기를, 그리고 따라가는 시가총액 그 부분을 2023년도 기대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3.69, 거래량 43만 2천 주, 오늘 3.02 하락 마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6.73, 거래량은 84만 5천 주, 오늘 4.7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19, 거래량은 12만 주, 오늘 1.0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삼형제 신용 잔고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12월 28일 기준, 어제 기준이죠. 자,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해서 0.82 바닥권에 있습니다. 큰 변동 없고요. 헬스케어 1.39, 제약 1.14, 삼형제 다 나란히 바닥권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자, 16 미만에는 진짜 많이 빠지고 또 진짜 바닥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월봉을 한번 봐보죠. 주봉으로 봐볼까요, 먼저? 자, 주봉으로 보면 여기 바닥이 한 포바닥일까요? 먼저 쌍저점 거의 비슷하게 찍고 저점을 좀 올리긴 했어요. 그쵸? 이 저점을 올려서 또 쌍바닥을 찝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그쵸? 요 부분에서 저점 쌍바닥을 한번 찍어요. 그리고 저점이 올려서 쌍바닥을 다시 한번 찍는 것 같아요. 깨지고 나서 또 올라가겠죠? 근데 한 번 올라가면 어떻죠? 자, 보이시죠? 한 주, 두 주, 세 주, 3주면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가격을 많이 회복합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럼 월봉으로 다시 한번. 월봉. 그쵸? 월봉으로 또 음봉이 또 하나 크게 나왔죠? 월봉 나오면 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방향 나오겠죠? 여기서 또 양봉이 하나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말고 이 가격대에서는 특히 16만 원이면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처럼 빠질 때마다 의도적으로, 물론 시장이 좀 빠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시장이 빠질 때 그 부분에 거래량이 동반되지도 않는 이 상황태에서 거의 바닥이죠. 이 바닥은 거의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열심히 밀었지만 다시 그들은 매집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 주주분들이 이탈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셀트리온은 안 된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저 또한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요거를 돌파하는 거에. 그리고 슈팅 나온다는 거에 저는 확신합니다. 시기는 2023년 기준점, 늦어도 4년도. 요때로 보고 있는데 2023년도에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3조가 근처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폭증하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라 그래도 움직이겠죠. 이때 그 기준점 이후에 3, 4 합병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59만 3천 주. 어제 대비해서 4천 주 찔끔 줄었어요. 229만 주에서 약 30만 주 정도 전저점 대비 늘어나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삼형제 오늘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수급과 호가창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오늘 기간 9만 6천 주. 기간 9만 6천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5만 주. 그죠? 그동안 담았으니까 또 팔아야 되겠죠? 엊그제 10만 주. 오늘 5만 7천 주. 사모펀드 4만 8천 주. 사모펀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를 연속 팔아서 한 달 기준 보게 되면 담은 게 며칠 안 됩니다. 사모펀드는요. 그래서 16만 주 매도 가장 많았고요. 16만 주랑 한 달 기준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씨가 말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6만 8천 주 담았습니다. 개인은 2만 6천 주. 그래서 오늘은 매도는 규간이었다. 그리고 개인은 한 달 기준 34만 3천 주 매도, 이 물량을 23만 주 외국인이 매수, 13만 주 기간이 매수하였다.
오늘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매도했고요. 연기금은 18,000주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투시는 각각 3,800주, 6,700주 매도하였다. 자, 수급이 아주 엉킨 것도 아니고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밀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15만 주, 기간 12만 주 매도. 그리고 기간 12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4만 5천 주, 사모펀드가 8만 2천 주,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한 달 기준 33만 8천 주 매도입니다. 자, 이 정도면 좀 팔았죠. 그리고 투신이 9만 5천 주, 금융투자는 22만 6천 주 매수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개인이 36만 8천 주 매수. 자, 이게 기간이 25만 7천 주 매도, 그리고 11만 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된 지 2거래일,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 또한 순식간에 다시 풀려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급이 다시 찔끔 몇 거래일 만에 엉켰다. 그래서 이게 다시 풀려야 되겠죠. 자, 제약 오늘 외국인 19,000주 매수, 기간 6,500주 매도, 개인 12,000주 매도입니다. 기간은 금융투자 만주 매도, 사모펀드는 3,850주 매수. 자, 그래서 한 달 기준 45,000주 개인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000주, 약 2만 주 매수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이고요. 코스피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보게 되면 쌍끌이 매도, 기간 5,700억. 그동안에 기간이 많이 들어왔죠. 금융투자가. 1조 5천억 아직도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또 팔 수가 있어요. 8천억, 5,700억. 오늘 그중에 금융투자가 7,600억, 5,600억.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거의 눈치만 봤고요. 연기금 10억, 사모펀드 328억 매도, 143억, 78억, 60억. 이 정도는 뭐 솔직히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금액이고, 기간 중에서 거의 금융투자가 매도를 담당했다. 금융투자가 대부분 매수를 담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조 단위가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많이 컸고, 시장에 대한 하락 부분은 금융투자였고, 외국인 1,437억 매도, 개인은 6,700억을 매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외국인 1,387억 매도, 기간 637억 매도. 이 중에 금융투자가 870억, 어제 2,790억. 외국인도 2거래일 연속 매도, 개인만 2거래일 연속 매수. 자, 환율이 워낙 강세인데 시장은 밀려있다. 좀 특이한 흐름이긴 합니다. 시장이 먼저 안정화를 취해야 되겠죠. 중국이 열려가던 와중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이 어느 기준점인가 돌아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자, 매도를 보면 삼성, 자, 미래에셋, 그리고 신한, 자전, 자, 미래에셋, 자전, 그리고 키움, 자전, NH, 삼성. 외국계는 반가운 창구는 아니에요. JP모건. 얘는 들어오면 또 모았다가 밀겠죠. 중요한 건 저는 바닥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가격 20만원 밑에서 20, 19, 18, 17, 16 다시 또 올라가겠죠. 여기 찍었으니까 또 올라갈 겁니다. 크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느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달려가는 고속열차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만나야 되고 우리 차례는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차례를 만나야 되고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만들어졌고 오늘 램시마이스씨와 유플라이마가 공급 재개가 되었습니다. 즉 헬스케어를 통해서 수출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일봉이에요. 오늘 요거 보고 마칠게요. 자, 보면 훅 밀리죠. 이때는 또 크게 밀렸죠. 그리고 지금도 바닥권에서 훅 밀렸습니다. 밀리면 또 돌아 나갑니다. 지금은 또 심지어 악재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실적과 기업 가치가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밀렸습니다. 시장을 이슈로 해서 밀렸죠. 개파락으로 뚝뚝. 가격도 좀 있죠. 하락폭도 3%대 거의 2.93, 3.02. 저는 요 부분에서 또 바닥을 찍었다고, 바닥권 근처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닥권 근처인지 한번 보면 여기 보죠. 그죠? 요 라인에 지지 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요 라인도 강하죠, 지지가. 그쵸?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지금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 나가겠죠. 자, 지금 가격대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바라는 2023년도가 될 것 같은데 요 고속열차 말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거의 7개월, 8개월이면 전고점 돌파 한번 달려나가는 실적 기반 성장 위에 3사 합병. 그게 내년도 며칠 안 남았죠? 2023년 요 기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늦어도 4년까지.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가니까 우직하게 우리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